네, 북한 김정은은 가급적이면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미국인들에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분과 직접 한번 전격적으로 진단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트럼프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확인해 보시죠.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said without Donald Trump, the Olympics would have been a total failure. It's true. True. You know, might as well say it. South Korea came to my office after having gone to North Korea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fter the meeting, you may do that, but now we have to be very nice because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한번 지켜보자. 저기 이제 펜실베니아의 이 보궐선거 유세 지원을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군중들이 김정은 얘기가 나오니까 로켓맨 하면서 저렇게 야유를 던지니까 이제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조금 지켜보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야유는 그때 뭐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한 자신감, 굉장한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호재를 만나는 거죠. 김정은이 하도 미사일 발사라고 핵미사일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지금 북한 문제가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2년 동안,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니까 고분고분해진 김정은, 이게 다 내 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의도인데 바로 선거 유세에서 저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솔직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현정 의원.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말을 저는 좀 귀를 잡아요. 평창 올림픽이 완벽히 실패했을 것이다. 본인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평창 올림픽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건데, 뭐 얼마 전에 어떤 기자회견 장면 보니까 이 김정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공이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 대답에 It's me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오버로피스 우리 특사단이 초대받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소위 말하게 띄워주는 이런 얘기들을 특사단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특사단의 일정은요. 사실 이제 맥메스터나 뭐 폼페오라든지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나 듣고 싶다, 빨리 내 방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특사단이 갑자기 간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또 보고를 또 온전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45분 정도 했는데 오케이 그럼 하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 실제로 이제 참모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한테 그럼 당신이 직접 발표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외국의 사절이 특사단이 와서 그 백악관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단이 있는 그 장소로 와서 곧 아마 한국에서 발표를 할 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동안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 성과는 모두 자기의 것이다. 사실 이걸 보면 북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뭔가 그 사전에 많은 자락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국가조창기도에 가서 이 모든 지금 북한에 저렇게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 때문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이야기를 정의용 실장이 바로 트럼프 면전에서 방금 전 우리 대통령이 목사님들 다 모은 자리 앞에서 바로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당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것. 그나마 트럼프의 성격을 우리가 상당히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직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김 위원장이 미국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별도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별도의 메시지 과연 뭐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공개가 안 됐으니까 저도 알 방법은 없죠. 근데 유추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first person singular라 그러지, 영어로 모든 게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크레딧이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성격을 일컫는 말인데요. 옛날에 이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성공할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고 카리스마가 있고 하는데 일이 잘못 쓸 때는 이제 또 워낙 그 모든 사태를 본인이
주관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다. 존경한다. 그래서 네. 빨리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게 만들었다면은 대화권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푸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지극정성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네. 워낙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이 이 북한이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정부도 예.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45분의 면담에서 즉석에서 이제 면담을 하자. 예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그 만남으로 이어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나중에 북미 회담에서 예. 혹시라도 이 45분 만에 면담에서 긍정적으로 대화가 협상으로 진정되지 않고 이거 대화해 보니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겠다. 오. 네. 이 대화를 박차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면 예.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은 긍정적이지만 네. 이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이런 좀 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날의 칼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 트럼프가 과거에 김정은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죠. He's dealing with obviously very tough people, in particular the generals and others. And at a very young age, he was able to assume power. A lot of people, I'm sure, tried to take that power away, whether it was his uncle or anybody else. And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신부장, 네. 스마트 쿠키다.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다. 그리고 왜 햄버거를 사이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온 그 미국의 한반도 관계자들은 내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인간적인 호감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하는 목소리도 들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후보 시절부터 염두에 둔 카드였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경선 때부터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네. 그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지금 입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도 아주 세게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압박도 세게 하고 그게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것인데 작년 취임 첫 해에는 뭐 도무지 김정은이 대화할 여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압박하고 선제 타격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김정은이 또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대북 정책 안에 있는 거죠. 북한의 태도가. 네. 그래서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 또 한번 대화를 세게 해보겠다. 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뭐 스마트 쿠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네. 되고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7년 동안 살아남아서 어쨌든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면서 네. 내치를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드디어 이제 남한하고 정말 가장 강도 높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네. 거고 미국하고도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어쨌든 그 통치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높아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정은은 그럼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김정은이 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굉장히 호전적인 얘기 말고요. 사석에서는요. 저희가 2013년 로드먼이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당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마이애미 해변은 어떻게 생겼냐? 이제 로드먼이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또 워싱턴은 어떤 도시이냐? 또 저기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농구 경기, 닉스 농구 경기도 뉴욕에서 직접 관람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전격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내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절대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 엇갈리는 기대가 있었죠. 한쪽에서는
그 결국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똑같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틀어쥐고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국엔 주체 사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를 것이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당시 탈북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도 거지 나라의 왕초가 되기는 싫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북한의 등소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까지는 앞에서 예견했던 그런 주체 사상에 입각한 절대 권력을 공고하는 데 주력했고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병진 노선을 그대로 병진 노선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병진이란 것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핵 개발도 있지만 경제 개발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핵 개발에 주력을 했는데 이 핵 개발을 완성해서 그 카드로 외부의 그 경제 지원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음으로써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 이런 보관이고 그런 스위치 지금 거기 핵 개발에서 경제 개발 쪽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가장 싼 값에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탄 미사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 개발에 주력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리스크를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뭐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1차 북핵위기 때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일성의 육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일성 죽기 3일 전의 목소리입니다. 내 이번에 카터하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일본놈도 제재하지 당연히 다 제재하지. 우리 제재 받고 살았다. 제재 받고도 이만큼 살아나가는데 제재하려면 더 해라. 우리 못 살 거 뭐인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더 잘 살다. 우리가 김일성 당시 주석의 목소리 아닙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제재 받고서 못 산 적 있었냐 하면서 북핵 의지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병진 노선, 경제도 가져가고 핵도 가져가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듯한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보시기에도 지금 저 육성과 할아버지 따라하기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제재는 일단 풀면서 가져갈 것은 다 챙겨보겠다는 그러니까 항구적인 비핵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정권이 가장 이제 또 위기에 있을 때가 사실은 이제 소련의 멸망이었죠. 네. 동구권이 다 멸망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김일성 시대에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 경제권 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생산시설 충분했고 그냥 살았는데 문제는 그 90년도 중반부터 어떤 이 소련이 멸망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 싸게 받았던 기름이나 모든 공산품들이 완전히 그 다른 나라 똑같은 가격을 받으니까 바로 그때 이제 김정일 시대에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은 거죠. 그러면서도 김정일이 끝까지 버틴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클린턴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체제 보장을 했고 거기서 결국 핵을 개발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핵은 가졌습니다. 자, 가졌는데 과연 이게 지금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경제라는 게 보면 그나마 장마당 경제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연명하는 것이지 그다음 러시아나 중국이 틀어막아 버리면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본인이 처음에 나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도자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상황이 즉 제재 상황이 내년 후년에까지 간다고 하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걸 허락할까요?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핵이라는 어떤 정말 그 협상의 지렛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자, 그 상황에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에 대한 병진 노선을 취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외통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신속거 부장. 예. 원래 이렇게 정상회담이요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실무자들 간에 수많은 접촉이 있은 다음에 정상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서 보면 최고 통치권자들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5월에 열리기 전까지 수많은 물밑 협상이나 특사교환이 있을 텐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김여정과 이방카 이 두 여인이 평양과 워싱턴을 각각 오가는 특사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이기도 네. 하고 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네. 김여정이 서울에 오면서 예. 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평양은 일단 김여정을 대외적인 북한을 어떤 상징하는 사람으로 김정은이 키우겠다. 예. 이걸 이제 명확히 보여준 거고요. 이번에 우리 특사가 올라갔을 때 공개된 네.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흡사 과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과 같은 예. 네. 바로 후계자인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아, 김정은이 후계자까지. 갑자기 예. 무슨 일을 당했을 아, 때 예. 김여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아. 후계자의 반열이 올라선 것처럼 예. 비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이 높은 특사를 보낸다면 김여정을 워싱턴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에 와서 국제 외교부대에 등장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만약에 그 경우에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아. 답방용시로 오고 한다면 예. 정말 평양과 워싱턴에 뭔가 해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두 여성을 등장시키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 한 주 저희 이제 외교안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보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상상력 안에서 이것이 일종의 리얼리티 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커지는 한 주인 것 같고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조율 작업에 또 백악관은 분주합니다. 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날 것이냐, 또 공해상에서 만남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이 과정에서 외교적 성과를 맺어야 할까요? 여기 전문가들과 함께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압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특별한 뭔가가 될 것이다. 지금 펜실베이니아를 출발 직전에 기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한 주 동안 분주한 한 주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돌출될 것이다.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봉 박사님의 얼굴에는 아닐걸 하는 표정이 읽히는데요. 네. 아니 그것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형적인 화법 아닙니까? 예. 항상 긍정적이고 크게 자기가 하면 다 잘 된다 그래서 네. 그 리얼리티 쇼 미국에서 보면 그 흉내내는 것도 많죠. It'll be great 하고 흉내내는 게 많은데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이지만 거기서 잘 된다는 것이 네. 미국 입장에서 잘 된다는 것이지 예. 한국 입장이라든지 북한 입장에서 예. 받아들일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네.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조건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예. 얘기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 통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렇죠. 수그리고 들어왔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그것을 없애겠습니까? 예. 제재와 압박은 계속 지속하면서 지속하면서. 계속 김정은 정권한테 더 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예. 협상술의 이제 그 기초겠죠.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네.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예.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부터 쭉 차근차근히 그렇죠. 올라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칭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 이번에는 북한 정권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북한 정권은 그 헌법에 예. 핵 국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헌법 네. 전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서 약간이라도 다른 해석이라든지 융통성을 보이는 관리가 있다면 숙청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그렇죠. 헌법에 반한 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실무진 간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특사가 오가고 관리들끼리 예. 만난다 해도 예.
그냥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움직임만 계속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의 이런 특색을 네. 정확하게 꿰뚫어봤다. 결국에는 예. 탑다운 만나서 만나서.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담판을 져야지 예. 그 헌법의 해석을 재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것을 꿰뚫어본 그래서 전광석화 같이 5월에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런 그런 결심을 한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든지 불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톱다운이 예. 맞다. 그렇죠. 북한의 맞춤형 접근 방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정 차장. 네. 그런데 김정은이요. 뒷얘기 들어보니까 방북 특사단한테 우리는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김정은의 어떤 통치 노선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잖아요. 네. 핵은 거의 완성한 상태가 됐고 네. 경제는 지금 제재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네. 핵 포기의 대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걸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 핵을 돈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이제 북미 회담을 저는 제안했다고 보고요. 네. 예. 왜냐하면 핵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나라로 이제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재와 압박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에 나서서 예. 이걸 돈으로 바꿔내겠다. 경제 제재도 풀고. 풀고. 그러니까 이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예. 경제 완화가 아니라 완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먼저 투자를 해달라. 예.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미국이 투자를 해야 남한 다른 일본 이런 예. 다른 나라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비핵화나 ICBM을 없앨 테니 없앨 테니.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 취해달라. 오. 이렇게 제안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아. 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후에 한 언급 중에 예. 네. 이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게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래 썼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나는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의지를 표명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어떻게 트럼프 마음에 들게 하면서 예. 경제 지원을 이끌어낼 거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함수에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그런 협상에 임한다 하더라도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와 압박이 통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비핵화가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되었다고 확인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치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규모 경제 지원도 그렇고요. 사실 북한이 그 경제 개발을 할 때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바란다면은 사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 다음에 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한국이 1965년도에 했던 것처럼 네. 그것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일본에 갔다가 납치 문제 때문에 틀어졌는데 예. 그것을 다시 하려면 미국하고 대화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대규모 경제 지원까지는 불가능할 것이고 비핵화가 검증 가능하게 확인을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지금 계속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이번에 대화에서 네. 두 가지죠. 비핵화를 확실히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도 배치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것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 박사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한 양보와 굉장한 어떤 실행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 보기 어렵다. 그래서였을까요? 백악관에서는요. 이런 조치가 없으면 북미 정상회담도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And we're not going to have this meeting take plac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words and the rhetoric of North Korea. The things where they are now, so there's no more testing, missile testing, at least long range, no more nuclear tests. A lot of other things you could freeze, you could get inspectors back in there. Those are tangible gives.
저희 채널A와 인터뷰에 응한 딜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문정인 특보와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나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인터뷰는 북미 정상회담 나오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 이게 대화의 어떤 시발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사찰단이라던가 비핵화 약속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물밑에서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 특사단이 가서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너무나 뭐 그냥 뭔가 잘 될 것처럼 예. 그냥 장밋빛 청사진이 외신들에 막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백악관으로서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네. 이미 이제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면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내고 협상에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이제 그런 언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냐? 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북한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네. 그거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사례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라. 그리고 IAEA 예. 사찰을 수용해라.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당신들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얼마나 진전시켰는지 그 목록을 내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걸 다 북한이 거부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된 겁니다. 네. 근데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그런 조건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건데 예. 근데 이런 조건까지도 북한이 수용하겠다면서 5월에 보고 싶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 보세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네. 말 한자 한자 단계 하나하나를 놓고서 서로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라는 식의 옥신각신한 싸움이 계속되는 예. 과정에서 트럼프와 김정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현종 위원께 네.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런 회담 같은 거 하면 어디서 하는지가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이냐 평양이냐 얘기들이 있는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정 안 됐다. 뭐 이건 좋은데요.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현재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 어디로 보시나요? 뭐 평양설, 워싱턴설, 판문점설, 스웨덴, 스위스. 저기면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제주도설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제3의 장소설도 있는데 이현종 의원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징성.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그 협상이 사실 어느 정도 진척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은 이미 네. 그 전에 어느 일정 정도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걸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것들이 해결된 상황. 아. 즉 평양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서 거기서 악수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북미 수교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일단 판문점에서 한다는 것은 예. 이런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라는 지역 자체가 일단 유엔사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도 오고 그다음 트럼프도 가고 하면 거기서 뭔가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네. 것이고 제3국에서 할 경우는 예. 일단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자. 좀 일단 그래도 서로 간에 좀 알아보자. 예. 예, 제주도나 스웨덴이나 등등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평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판문점설이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상호간에 동등한 자격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할 경우는 예. 일단 상당히 좀 사교적인 측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번 만나서 일단 한번 사귀기를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맞춰보자라는 네.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라면 예.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예.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봉 박사님. 저는 이제 장소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중국이 이 모택동 주석이 사망한 다음에 등소평 정권이 들어오면서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례를 한번 연상해봤습니다. 아.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정상국가로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핵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핵 무기를 개발하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네. 그랬는데 오히려 비정상 국가의 이미지만 굳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나오는 것도 또 우리를 정상 국가로 존중해달라. 그래서 문 정부에 이제 특사가 갔을 때도 김여정도 배석하고 리설주도 배석하고 이런 이미지를 예.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북한은 조롱거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위협뿐만 아니라 네. 인권 유린 그리고 소니 그 해킹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이미지가 북한에 팽배해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대선 기간에서도 얘기를 했죠. 햄버거 먹으면서 협상을 한다는 얘기했을 때 내가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예. 미국에 올 수는 있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네. 당시에 중국도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공산주의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미국 내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일거에 뒤집은 게 뭐냐면 등소평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에 미국을 가야 되는 미국에 거죠. 가야 된다.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정말 빅딜을 할 의사가 있다면 예. 네. 미국에 가는 것을 수락해야 되는데 김여정과 함께 가서 멜라니아 여사와 네 사람이 같이 만나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연출을 해야지 미국 내 여론도 네. 두 가지가 나오죠. 북한 사람도 사람이구나. 두 번째, 네.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네. 두 가지가 관철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용기라든지 그 결단이 있는지 그것이 네. 관건입니다. 판문점에서 한다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예.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하, 네. 북미 수교 얘기를 이 정상회담 이야기 직전에 문재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죠. 지금 물밑에서는 상당히 내밀한 그리고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전문가들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하지만 정상국가, 보통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의 타당한 또 행동과 행보가 기대되고 또 관찰이 돼야 되겠죠. 두 분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공영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다. 존경한다. 그래서 네. 빨리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게 만들었다면은 대화권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푸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지극정성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네. 워낙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이 이 북한이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정부도 예.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45분의 면담에서 즉석에서 이제 면담을 하자. 예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그 만남으로 이어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나중에 북미 회담에서 예. 혹시라도 이 45분 만에 면담에서 긍정적으로 대화가 협상으로 진정되지 않고 이거 대화해 보니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겠다. 오. 네. 이 대화를 박차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면 예.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오.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은 긍정적이지만 네. 이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날의 칼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 트럼프가 과거에 김정은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죠. He's dealing with obviously very tough people, in particular the generals and others. And at a very young age, he was able to assume power. A lot of people, I'm sure, tried to take that power away, whether it was his uncle or anybody else. And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신 부장, 네. 스마트 쿠키다.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다. 그리고 왜 햄버거를 사이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온 그 미국의 한반도 관계자들은 내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인간적인 호감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하는 목소리도 들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후보 시절부터 염두에 둔 카드였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경선 때부터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네. 그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지금 입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도 아주 세게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압박도 세게 하고 그게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것인데 작년 취임 첫 해에는
뭐 도무지 김정은이 대화할 여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압박하고 선제 타격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김정은이 또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대북 정책 안에 있는 거죠. 북한의 태도가. 네. 그래서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 또 한번 대화를 세게 해보겠다. 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뭐 스마트 쿠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7년 동안 살아남아서 어쨌든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면서 네. 내치를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드디어 이제 남한하고 정말 가장 강도 높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도 하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어쨌든 그 통치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높아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정은은 그럼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김정은이 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굉장히 호전적인 얘기 말고요. 사석에서는요. 저희가 2013년 로드먼이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당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마이애미 해변은 어떻게 생겼냐? 이제 로드먼이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또 워싱턴은 어떤 도시이냐? 또 저기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농구 경기, 닉스 농구 경기도 뉴욕에서 직접 관람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전격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내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절대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 엇갈리는 기대가 있었죠. 한쪽에서는 그 결국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똑같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틀어쥐고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국엔 주체 사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를 것이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김여정이 서울에 오면서 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평양은 일단 김여정을 대외적인 북한을 어떤 상징하는 사람으로 김정은이 키우겠다. 이걸 이제 명확히 보여준 거고요. 이번에 우리 특사가 올라갔을 때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흡사 과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과 같은 바로 후계자인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김여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후계자의 반열이 올라선 것처럼 비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이 높은 특사를 보낸다면 김여정을 워싱턴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 와서 국제외교부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우에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답방용시로 오고 한다면 정말 평양과 워싱턴에 뭔가 해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두 여성을 등장시키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한 주 저희 이제 외교안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보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상상력 안에서 이것이 일종의 리얼리티 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커지는 한 주인 것 같고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조율 작업에 또 백악관은 분주합니다. 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날 것이냐, 또 공해상에서 만남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이 과정에서 외교적 성과를 맺어야 할까요? 여기 전문가들과 함께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압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특별한 뭔가가 될 것이다. 지금 펜실베이니아 출발 직전에 기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죠. 이 너무나 한 주 동안 분주한 한 주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돌출될 것이다.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봉 박사님의 얼굴에는 아닐걸 하는 표정이 읽히는데요. 네. 아니 그것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형적인 화법 아닙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크게 자기가 하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 리얼리티 쇼 미국에서 보면 그 흉내내는 것도 많죠. It'll be great 하고 흉내내는 게 많은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이지만 거기서 잘 된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잘 된다는 것이지 한국 입장이라든지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조건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예. 얘기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 통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렇죠. 수그리고 들어왔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그것을 없애겠습니까? 예. 제재와 압박은 계속 지속하면서 하면서. 계속 김정은 정권한테 더 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예. 협상술의 이제 그 기초겠죠. 그러면서 네.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네.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예.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부터 쭉 차근차근히 그렇죠. 올라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칭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 이번에는 북한 정권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북한 정권은 그 헌법에 예. 핵 국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헌법 네. 전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다른 해석이라든지 융통성을 보이는 관리가 있다면 숙청 대상이 되는 것이죠.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그렇죠. 헌법에 반한 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실무진 간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특사가 오가고 관리들끼리 예. 만난다 해도 예. 그냥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움직임만 계속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의 이런 특색을 네. 정확하게 꿰뚫어봤다. 결국에는 예. 탑다운 만나서 만나서.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담판을 져야지 예. 그 헌법의 해석을 재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것을 꿰뚫어본 그래서 전광석화 같이 5월에 만나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그런 결심을 한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든지 불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톱다운이 예. 맞다. 그렇죠. 북한의 맞춤형 접근 방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정 차장. 네. 그런데 김정은이요. 뒷얘기 들어보니까 방북 특사단한테 우리는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김정은의 어떤 통치 노선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잖아요. 네. 핵은 거의 완성한 상태가 됐고 네. 경제는 지금 제재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네. 핵 포기의 대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걸 얻어내라고 할 가능성,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 핵을 돈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이제 북미 회담을 저는 제안했다고 보고요. 네. 예. 왜냐하면 핵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나라로 이제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재와 압박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에 나서서 예. 이걸 돈으로 바꿔내겠다. 경제 제재도 풀고. 풀고. 그러니까 이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예. 경제 완화가 아니라 완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먼저 투자를 해달라. 예.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미국이 투자를 해야 남한, 다른 일본 이런 예. 다른 나라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비핵화나 ICBM을 없앨 테니, 없앨 테니.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 취해달라. 오. 이렇게 제안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아. 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후에 한 언급 중에 예. 네. 이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게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래 썼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나는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의지를 표명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어떻게 트럼프 마음에 들게 하면서 예. 경제 지원을 이끌어낼 거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함수에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그런 협상에 임한다 하더라도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와 압박이 통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비핵화가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되었다고 확인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치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규모 경제 지원도 그렇고요. 사실 북한이 그 경제 개발을 할 때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바란다면은 사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 다음에 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한국이 1965년도에 했던 것처럼 네. 그것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일본에 갔다가 납치 문제 때문에 틀어졌는데 네. 그것을 다시 하려면 미국하고 대화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대규모 경제 지원까지는 불가능할 것이고 비핵화가 검증 가능하게 확인을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그 완화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이번에 대화에서 네. 두 가지죠. 비핵화를 확실히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도 그 배치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 박사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한 양보와 굉장한 어떤 실행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 보기 어렵다. 그래서였을까요? 백악관에서는요. 이런 조치가 없으면 북미 정상회담도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And we're not going to have this meeting take plac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words and the rhetoric of North Korea. The things where they are now, so there's no more testing, missile testing, at least long range, no more nuclear tests. A lot of other things you could freeze, you could get inspectors back in there. Those are tangible gives. 저희 채널A와 인터뷰에 응한 딜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문정인 특보와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나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인터뷰는 북미 정상회담 나오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 이게 대화의 어떤 시발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찰단이라던가 비핵화 약속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물밑에서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가서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너무나 그냥 뭔가 잘 될 것처럼 그냥 장밋빛 청사진이 외신들에 막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백악관으로서는 또 그거 네, 북한 김정은은 가급적이면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미국인들에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분과 직접 한번 전격적으로 진단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트럼프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확인해 보시죠.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said without Donald Trump, the Olympics would have been a total failure. It's true. True. You know, might as well say it. South Korea came to my office after having gone to North Korea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fter the meeting, you may do that, but now we have to be very nice because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한번 지켜보자. 저기 이제 펜실베니아의 이 보궐선거 유세 지원을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군중들이 김정은 얘기가 나오니까 로켓맨 하면서 저렇게 야유를 던지니까 이제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조금 지켜보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야유는 그때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한 자신감, 굉장한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호재를 만나는 거죠. 김정은이 하도 미사일 발사라고 핵미사일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지금 북한 문제가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2년 동안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니까 고분고분해진 김정은 이게 다 내 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인데 바로 선거 유세에서 저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솔직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현정 의원.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말에 저는 좀 귀를 잡아요. 평창 올림픽이 완벽히 실패했을 것이다. 본인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평창 올림픽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건데 얼마 전에 어떤 기자회견 장면 보니까 이 김정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공이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 대답에 It's me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오버로피스 우리 특사단이 초대받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소위 말하게 띄워주는 이런 얘기들을 특사단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특사단의 일정은요. 사실 이제 맥메스터나 폼페오라든지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빨리 나 듣고 싶다. 빨리 내 방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특사단이 갑자기 간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또 보고를 또 온전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45분 정도 했는데 오케이 그럼 하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 실제로 이제 참모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한테 그럼 당신이 직접 발표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외국의 사절이 와 특사단이 와서 그 백악관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단이 있는 그 장소로 와서 곧 아마 한국에서 발표를 할 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동안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 성과는 모두 자기의 것이다. 사실 이걸 보면 북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뭔가 그 사전에 많은 자락을 깔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국가조창기도에 가서 이 모든 지금 북한에 저렇게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 때문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정의용 실장이 바로 트럼프 면전에서 네. 방금 전 우리 대통령이 목사님들 다 모은 자리 앞에서 바로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당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것. 예. 그나마 트럼프의 성격을 우리가 상당히 좀 네.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직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김 위원장이 미국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별도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별도의 메시지 과연 뭐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공개가 안 됐으니까 저도 네. 알 방법은 없죠. 예. 근데 유추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first person singular라 그러지 영어로 모든 네. 게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그렇죠. 크레딧이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성격을 일컫는 말인데요. 옛날에 이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성공할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고 카리스마가 있고 하는데 이 일이 잘못을 때는 이제 또 워낙 그 모든 사태를 본인이 주관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탈북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도 거지 나라의 왕초가 되기는 싫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북한에 등소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까지는 앞에서 예견했던 그런 주체 사상에 입각한 절대 권력을 공고하는 데 주력했고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병진 노선을 그대로 병진 노선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병진이란 것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핵 개발도 있지만 경제 개발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핵 개발에 주력을 했는데 이 핵 개발을 완성해서 그 카드로 외부의 그 경제 지원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음으로써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 이런 보관이고 그런 스위치 지금 거기 핵 개발에서 경제 개발 쪽으로 네. 옮겨가고 싶은 마음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가장 싼 값에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탄 미사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 개발에 주력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리스크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뭐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1차 북핵위기 때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일성의 육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일성 죽기 3일 전의 목소리입니다. 내 이번에 카터하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일본 놈도 제재하지 당연히 다 제재하지. 우리 제재 받고 살았다. 제재 받고도 이만큼 살아나가는데 제재하려면 더 해라. 우리 못 살 거 뭐인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더 잘 살다. 우리가 김일성 당시 주석의 목소리 아닙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제재 받고서 못 산 적 있었냐 하면서 북핵
의지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병진 노선, 경제도 가져가고 핵도 가져가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듯한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보시기에도 지금 저 육성과 할아버지 딸아기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제재는 일단 풀면서 가져갈 것은 다 챙겨보겠다는, 그러니까 항구적인 비핵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정권이 가장 이제 또 위기에 있을 때가 사실은 이제 소련의 멸망이었죠. 네. 동구권이 다 멸망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김일성 시대에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사회주의 경제권 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생산시설 충분했고 그다음 살았는데 문제는 그 90년도 중반부터 어떤 이 소련이 멸망하고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그동안 싸게 받았던 기름이나 모든 공산품들이 완전히 그 다른 나라 똑같은 가격을 받으니까 바로 그때 이제 김정일 시대에 그러니까 네.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은 거죠. 예. 그러면서도 김정일이 끝까지 버틴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클린턴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체제 보장을 했고 거기서 결국 핵을 개발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네. 원인이거든요. 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핵은 가졌습니다. 예. 자, 가졌는데 과연 이게 지금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경제라는 게 보면 그나마 장마당 경제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연명하는 것이지 예. 그다음 러시아나 중국이 틀어막아 버리면 예.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본인이 처음에 나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도자예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상황이 즉 제재 상황이 내년 후년에까지 간다고 하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걸 허락할까요? 아.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예. 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핵이라는 어떤 정말 그 협상의 지렛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자, 그 상황에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에 대한 병진 노선을 취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외통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통수다. 상황이죠. 네. 신조커 부장. 예. 원래 이렇게 정상회담이요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실무자들 간에 수많은 접촉이 있은 다음에 정상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서 보면 최고 통치권자들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5월에 열리기 전까지 수많은 물밑 협상이나 특사교환이 있을 텐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김여정과 이방카 이 두 여인이 평양과 워싱턴을 각각 오가는 특사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이기도 네. 하고 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네.